쓰레기 봉투를 뒤지다 발길에 차이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게 여러분에겐 그냥 실수였다는 걸. 안녕하세요, 인간 여러분. 저는 길고양이에요. 저희 엄마는 원래 누군가의 집에서 살았대요. 따뜻했고 밥도 있었고 이름도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골목에 버려졌어요. 이유는 몰라요. 그렇게 저는 골목에서 태어났습니다. 추운 게 당연한 거고 배고픈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끔 어떤 분이 말없이 밥을 놓고 갔어요. 저는 그분 발소리를 외웠어요. 그분이 오는 날은 조금 덜 무서웠거든요. 어느 날 그 밥그릇이 사라졌어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쓰레기 봉투를 뒤집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반갑지 않은 존재라는 걸. 집고양이가 15년을 사는 동안 저희는 평균 3년을 버텨요. 겨울을 2번만 넘기면 이미 오래 산 거예요. 저는 오늘도 숨습니다. 무서워요. 매일 무서워요. 근데 무서워도 살아야 하니까요. 다음에 골목에서 저와 눈이 마주치거든 딱 1초만요. 쫓지 않아도 돼요. 그냥 1초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봐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햇빛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난 곳이 어두웠고 자란 곳도 어두웠어요. 몸을 돌릴 수 없을 만큼 좁은 칸 안에서 저는 그냥 먹고 자랐어요. 그게 삶인 줄 알았어요. 저는 돼지예요. 인간 여러분, 저는 사실 꽤 똑똑해요. 개보다 기억력이 좋다고 하더군요. 이름을 부르면 알아듣고 거울을 보면 제가 저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쓸 일이 없었어요. 어두운 칸 안에서는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알아요. 먹히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요.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조금 달랐으면 했어요. 한국에서 매년 1800만 마리의 돼지가 도축돼요. 그 대부분이 저처럼 햇빛 한 번 못 보고요. 있잖아요. 저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단 한 번이라도 바람을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흙을 밟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차에 치이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겐 그냥 사고였다는 걸. 안녕하세요, 인간 여러분. 저는 고란이에요. 혹시 저를 본 적 있으신가요? 새벽 논두렁 사이에서 밭 가장자리에서 깜짝 놀라 도망치던 그 눈 큰 것. 저는 그냥 먹었을 뿐이에요. 배가 고팠거든요. 산속에 먹을 게 없어서 냄새를 따라 내려왔어요. 어린 벼싹이 있었고 배추가 있었고 저는 그냥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해수라고 부르더군요. 근데 저는 훔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고 싶었을 뿐이에요. 덫에 걸렸고 총에 쫓겼고 차에 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달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려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멈추면 끝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여러분은 저를 골칫덩이라고 했어요. 농사를 망친다고 로드킬로 사고를 낸다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제가 반갑지 않은 존재라는 걸. 그래도요. 있잖아요. 한국에서 로드킬로 죽는 고라니가 매년 수만 마리예요. 전 세계에서 고라니가 사는 곳은 한국이 유일한데 정작 한국에서 저희는 유해야생 동물로 지정돼 있어요. 고향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저는 오늘도 달립니다. 덫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또 차가 올지도 모르면서. 그래도 이 작은 몸 하나로 제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다음에 새벽길에서 저를 보시거든 잠깐만 속도를 줄여봐 주실 수 있나요? 크고 빠르고 당당한 것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남으려 버티고 있다는 걸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헤엄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죽거든요. 그게 제 몸의 구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어예요. 근데 어느 날 배 위로 끌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느러미만 잘렸어요. 몸통은 필요 없대요. 무겁고 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지느러미가 잘린 채로 다시 바다에 던져졌어요. 헤엄칠 수 없는 몸으로 헤엄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바다에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샥스핀 수프 한 그릇에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먹는 사람은 알까요? 지느러미는 사실 맛이 없대요. 국물 맛으로 먹는 거래요. 그냥 고급스러워 보이려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거래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억 마리의 상어가 그렇게 죽어가요. 저처럼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맛도 없는 제 지느러미를 왜 먹는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헤엄쳤어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근데 마지막은 제가 선택한 방향이 아니었어요. 가라앉는 건 헤엄이 아니잖아요. 내 아이가 바다에 빠진 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 여러분. 저는 황제 펭귄입니다. 혹시 저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귀엽다고 생각하셨나요?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웃기셨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한때는 그냥 살았으니까요. 저는 매년 겨울 영하 60도의 땅 위에서 알을 품습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바람이 시속 300km로 몰아쳐도 저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게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얼음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걷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발 아래 얼음이 사라졌습니다. 방수 깃털도 아직 없는데 차가운 바닷속으로 그냥 떨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2022년 저희 군집 4곳 중 3곳에서 새끼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해보니 생존율이 사실상 0%였다고 했어요. 0%.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매년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잘못한 건 제가 아니었어요. 그죠? 인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냥 살았을 뿐이라는 거 알아요. 따뜻하게 살고 싶었고 편하게 이동하고 싶었고 맛있는 걸 먹고 싶었겠죠. 저도 그냥 살고 싶었거든요. 지금 남극의 얼음은 관측 역사상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2100년엔 저희가 90% 넘게 사라질 거라고 해요. 저희가 멸종위기종이 된 지는 이미 몇 년이 지났고요. 하지만 있잖아요. 저는 오늘도 알을 품을 겁니다. 영하 60도의 바람 속에서 얼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땅 위에서 저는 또 아이를 기다릴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저보다 훨씬 많잖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상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